트럼프가 다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무작정 세게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에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2018년 당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캐나다, 유럽, 멕시코 같은 동맹국에도 압박을 가했다. 그때는 오직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치 구호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만 관세를 집중하고 있다. 저가 소비재나 생활 필수품에는 관세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국채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미국 국채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 위험이 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핀셋 전략을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자. 중국은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 하나다. 만약 중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된다. 이는 대출 금리, 기업 채권 금리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택담보대출, 기업 투자, 소비 모두 위축되고 결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었다. 연간 이자 부담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미국은 부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침체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경기가 침체하면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 달러 가치가 강하면 미국 국채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 경기 둔화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 미국 정부는 부채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세계 경제를 약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려는 의도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 경기 침체론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단기적으로는 전략 산업 중심의 핀셋 관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선이 확정되거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다면 더 과격한 관세 정책을 꺼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맹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독일, 일본 같은 수출 강국들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무차별 관세는 최대한 피할 것이다.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관세 전쟁이 한국 주요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자. 이 두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거쳐 미국 등지로 흘러간다. 트럼프의 관세 강화로 중국의 IT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부품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중국 내 스마트폰, 서버 수요 감소는 실적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을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고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철저히 차단하려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줄어들어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고 SK온 역시 포드와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민감하다.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생산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기존 한국 생산 물량을 미국 엘라베마 공장 등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와 보조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 증가, 생산 효율성 저하 등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반면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산 철강, 화학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포스코,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관세 전쟁은 한국 대기업들의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 현지화 전략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생존과 성장이 갈릴 것이다. 동시에 중국 시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동남아,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